자, 그러면 여러분 인사를 좀 드리고 오늘 원광지탈대학교가 준비했던 영등포 구청의 힐링 아카데미 마지막 강의를 맡은 강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광지탈대학교 한국복식과학학과에서 한복을 가르치는 지수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플랑에서 보시는 것 또는 더워서 그냥 에어컨 바람이 좋아서 오늘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 그 물레 정보문화 도서관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아마 저희 대학교 교수님들이 워낙 강의를 잘 하셨는데 힐링이 되신 분들이 여기 좀 와주셨으면 했는데 특별히 오늘 많은 인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더 놓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을 힐링시킬 만큼의 아카데믹한 강좌가 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학생을 상대로 하는 강의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오히려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무엇을 내가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됐습니다. 지금 제목은 역사, 드라마, 의상을 통한 한국사 읽기로 되어 있고요. 바로 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영웅이라고 하는 2002년도 이영걸 나왔던 장혜모 감독 영화를 보셨죠? 보다 마셨어요? 설명을 들었으니까. 설명이 주로 학구적인 분들이 좀 여기 남아 계시는군요. 굉장히 이거는 반가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강의라고 하는 게 사람 이름 많고 연도 많고 지명 많고 그 다음에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외워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봤어야 했기 때문에 저도 국사, 세계사 비교적 좋아하는 과목인 편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한국 복식사라고 하는 걸 전공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상은 공부했지만 한복도 만듭니다만 주로 강의하는 내용은 복식 문화사, 한국 복식사, 동양 복식사나 히스토리에 관련된 걸 합니다. 이야기꾼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오늘 힐링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제 강의에 있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시간을 말씀드렸고 제가 힐링을 잘 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념품, 그러니까 상품을 2개를 갖고 왔어요. 하나는 한복진흥센터라고 이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 중에서 한복이 상당히 우수한 것인데 저도 뭐 한복을 입고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한복 디자인이나 한복 영화를 자주 감수하거나 관심이 많은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한복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정구호라고 하는 분입니다. 뭐 이거 홍보는 아니고요. 컨셉이 좀 그래서 저도 오늘 의상 선택을 그렇게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복의 문화를 진흥하고자 문체부 산하에 있는 곳에서 이 노트를 펴시면 예쁜 한복들이 들어있고 노트가 돼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떠나시면서 나는 이런 게 참 기억에 남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제가 퀴즈를 몇 개 낼 텐데 그걸 맞히시면 드리고요. 이거는 중국의 절강성에서 특별히 실크를 많이 만들어서 유명한 업체로부터 구입했던 제 오빠가 제게 선물로 줬던 스카프입니다. 실크 스카프인데요. 그래서 중국 거 하나, 한국 거 하나 2개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화면이 아까 전에 됐었는데 천천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전공한 거는 그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 의상 심리학을 석사에서 전공하고 박사에서는 한국 복식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조선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저희가 많이 보는 드라마 특히 이제 여러분이 그냥 그 멜로도 많이 보시지만 사극 좋아하시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네, 좋아요. 사극 좋아하셔서 계시는 건가요? 네. 감점이 아니라 가점 1점. 제가 잘 보겠습니다. 사극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제 강의가 그래도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해보겠습니다. 모두에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역사 드라마보다 제가 영화도 하나 여기다 좀 넣어봤기 때문에 영상물이 더 맞겠다 싶어서 이름을 바꿨고요. 소개한 것대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역사를 좋아하는데 여기 정답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몸 푸는 퀴즈. 여러분, 제가 역사를 얘기할 때 여러분 개인사도 있죠?
뭐 나는 인생에 살 때 아이를 낳았던 거, 아니면 결혼했던 거, 아니면 파산했던 거, 아니면 돈을 엄청 많이 벌었던 것이 자기 삶의 변곡점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사라고 하는 건 어떤 사건이 큰 계기가 돼서 큰 흐르는 방향을 변화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게 역사죠. 조선은 세계사에서 드물게 500년이 넘는 단일한 왕조로 지속된, 그리고 지금 현대 대한민국의 많은 전통 문화가 조선시대를 기반으로 해서 펼쳐졌다 이렇게 말해도 이견이 닿진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한국 복식 제가 하는 여러분이 뭐 잔치 때 입거나 패백, 뭐 혼인 이럴 때 입으실 때 스타일들은 다 조선 후기 스타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조선사에 변곡점을 주었던 큰 사건의 발발 연도와 이름을 아시는 분? 딱 일본 지금 저 무사에 예, 저기 손 먼저 저분 저 잠깐 1392년 임진왜란 땡 아까 전에 손 드신 분 임진왜란 1392년 나왔는데 청했죠. 1592년 임진왜란. 네, 저분은 너무 쉬워서 안 맞추려고 하시다가 지금 손 드신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러시죠? 맞아요. 예. 맞아요. 1392년에 개국을 해서 200년 뒤에 일어난 전쟁인데 한국 사람으로서 그걸 모르면 안 되지 하는 그런 표정으로 계속 저를 보면서 그런 쉬운 문제를 왜 내 저 교수가. 죄송합니다. 사실이 그래요. 저의 그 조카 애들도 한국사 잘 모릅니다. 임진왜란도 모르고. 신비록에서 계속 얘기했는데도 네. 까먹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임진왜란 당시의 영상을 한번 같이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이게 보통 방송 티저 화면이라서 홍보 화면이고요. 아까 전에 1592년 임진왜란은 너무 쉬운 문제라서 상품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임진난이 사실 선조 당시에 일어나서 선조대왕은 상당히 곤혹을 치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징비록이 50회째 끝났는데 안 보신 분도 계시고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나 임진왜란이 어떤 전란이었는지는 많이들 들으셨을 거고, 대표적으로 이순신이라는 분은 안 떠올릴 수가 없는 명량이라는 영화까지 나왔죠. 보통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찍게 되다 보면 옛날 드라마들이나 영상물은 다 복식고증을 해야 됩니다. 그때 시대 상황에 맞는 옷을 입혔나? 이걸 가지고 막 연구가들이 또 설왕설래 아니면 이견이 막 오고 게시판에 막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지금 선조는 재위기간이 1567년, 즉 1592년에 임진난이 발발했으니까 올라가서 한 30년이 좀 못 됐을 때 난이 터진 거예요. 선조가 한 14세경인가 정확히 제가 숙종이 14세고 한 10대 때 그 수령청정을 거둔 이후에 올라가서 정치를 하면서 좀 잘 되나 싶었는데 이제 어지러운 시대가 되죠. 그 어지러운 시대가 되는 이유는 뒤반부에 했고, 근데 그런 난세에 현승이 하나 있었던 게 이제 서해 유송령이라고 해서 징비록에서 유송령을 조명을 했죠. 이순신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그런 영상물인데 여기에 그 나중에 퀴즈를 내기 위한 첫 번째 화면입니다. 잘 봐주세요. 왼쪽은 김태우라고 하는 연예인이 선조대왕으로 분장을 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김상중이 서해 유성룡 인분이죠. 선후배 관계라고 하는데 복식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많이 드라마에서 보셨죠? 장가 드실 때 저런 옷 입으셨죠, 어르신? 달령포 입으셨죠? 근데 이제 색은 좀 다른 걸 입으셨을 텐데 둘이 홍색을 입으시고 가슴에 뭔가 한 분은 동그랗고 한 분은 네모난 걸 착용 장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는 영어로는 랭크 배지, 일종의 계급장이라고 하고, 조선시대는 신분사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입고 여기 앉아 계신 분 옷 입은 거 가지고는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다 알 수 있게 장치를 다 해놨죠. 자, 이걸 잘 보시면 이 무늬를 좀 눈여겨 봐주세요. 그 다음 화면에
자, 이 김태우라고 하는 이 선조가 용상에 앉아서 막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머리에 익선관을 쓰고 이제 이 포의 이름이 제가 써놨기 때문에 골룡포죠. 용곤자의 용용자인데 이 용곤자를 또는 뭐 말릴 권자의 더 높은 말, 그래서 즉 속칭으로는 권룡이라고도 한다 하는 연구가도 계셔서 있긴 있지만 이 곤자 자체는 천자의 복식에나 사용할 수 있는 곤자로 일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대부터. 그러니까는 즉 전 세계의 천지를 다스리는 천자의 후손, 하늘의 후손만이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임금 왕보다 높은 게 황제시죠. 황제 복식에 곤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골룡포란 이름을 우리나라가 세종대왕께서 1444년경쯤, 세종 26년경쯤 명나라로부터 옷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 개국하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사극 보면 뭐 고명을 받으러 가야 되네, 사은사를 보내야 되네, 뭐 통신사를 가야 되네, 뭐 통신은 일본 쪽이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너 왕됐니? 임명장도 주지만 축하의 용품으로 내가 옷도 줄게. 근데 이 옷이 보통 옷이 아니에요. 명품에 곱하기 한 꽤 되는 돈도 많이 들고 제가 비단도 많이 나는 그 중국에서 자수나 이런 집조나 이런 게 발달된 옷이기 때문에 이거는 첨단 문명을 상징하는 복식입니다. 특히 왕이 입은 거는 그 다음부터 짝퉁은 누가 입겠습니까? 아까 전에 김상중 같은, 유성룡 같은 왕이랑 입은 옷이 거의 유사해요. 즉 자기가 모시는 주군의 양식을 본인이 따라서 입되 계급장만 다르게 한다라고 보시면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공항 패션, 명품 귀족, 뭐 강남 아줌마들 패션 따라가듯이 왕실 복식을 사대부들은 따라갔었던 거죠. 자, 여기서 다시 제가 하나 자주 봐야지, 영상물을 자주 봐야지 거기 등장하는 옷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권력보다 강한 힘, 나라와 백성, 만 백성을 교환하려는 정치가 가는 그 소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상해. 지금 화인 주변에는 믿을 자가 없으니 신이 두수 지원하를 무슨 역적 보여드릴까? 주상께서 통신사 그리 반대한 지금의 폭정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부들이 처참한 사람들한테 자꾸 했단 말인가? 100년의 전쟁을 치르면서 달렸던 우리 일꾼을 조선의 일꾼이 막을 수 있겠는가?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정부가 공개해야지. 지금 역시 티저 화면이었는데 그러니까 광고 홍보 화면이죠.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선조는 이 전란 이후에 한 10여 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쉽죠. 왕이 된 분이 광해군이시죠. 자, 지금 영화나 드라마에 선조와 광해군이라고 하는 영상물이 나오면 그 두 사람의 골룡포 스타일이 많이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좀 유사해야 될까요? 유사해야 되겠죠. 네. 패션이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지만 당시는 한 50년, 100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느리게 변했어요. 인터넷도 없었고 뭐 모바일도 없었으니까. 근데 태조가 1392년에 태조당이 개국하고 그 다음에 전란이 끝나고 임란이 끝난 이후에 한 번 또 두 차례 호란을 겪죠. 조선이. 청나라. 또 이제 드라마에 그런 게 좀 나와요. 소현세자 나오면서 복림대군 나오고 인조가 상전도의 굴욕을 저기 남한산상에서 당했는데 그때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양대 호란 즉 오랑캐와 붙어가지고 우리가 굴욕적인 패배를 맛봤던 난도 있었어요. 그래서 임진난과 이 병자나 정묘, 호란 두 난을 지나면서 조선은 급격하게 많이 변화합니다. 패션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그렇잖아요. 돈 많이 생기면 막 여유 있어지고 교양이 있어지고 만약에 궁핍하고 할 땐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내핍을 해서 다시 문화를 살리죠. 제가 이제 그런 DNA가 역사를 보다 보니까, 조선사를 보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그게 힐링이 좀 되면 좋겠다. 이래서 오늘 갖고 왔는데, 태조대왕께서 이제 무인이셨어요. 이제 이거는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혹시 계시면, 정도전이라고 하는 드라마 또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조선왕조 600년, 조선 왕조 열전, 여인 열전 해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하면 우리 어른들이나 저희들은 좀 감상도 하는데, 요새 보니까 한국사 많이 배워요. 학생들이 여기도 보니까 스토리 많이 배우더라고요. 이게 전주의 경기전이라고 하는, 이제 태조대왕이 전주이시잖아요. 본관이 이제 거기에 그 지역에 모셨던 어진입니다. 어진 임금의 용상이죠. 전신에 다 옷을 입고 있는데 아까 전에 보던 선조 의상이랑 좀 다르지 않으세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색깔. 아, 컬러풀. 청색이다. 네, 맞습니다. 상품 없습니다. 그리고 네, 소매통이 조금 좁아요. 이제 나머지 부자 자세한 거는 보기 어려운데, 무늬도 굉장히 크게 가슴을 다 싸고 있고요. 이건 제가 말한 것처럼 51세 때, 이거는 1900년에 고종이 이모를 한 건가? 아니, 1872년인가? 아무튼 예전에 했던 것이 그 6.25 전쟁 때 왕들의 어진을 다 부산으로 모셨는데, 몇 분 어진들을 다 불타버렸어요. 거기가. 그래서 한 2점 정도 어진이 남아있는 게 이제 영조와 철종, 타담한 어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어진은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초상화를 볼 수 있는 게 태조대왕 거 전주에 다행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영조 어진을 볼 수 있고요. 그 철종 어진이 타담한 게 있고요. 고종 황제, 그다음에 순종. 이 정도 제가 또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핵심은 지금 아니지만 색이 다릅니다. 예, 맞고요. 깃도 조금 다르고, 안에 입은 옷도 살짝 다르고, 전기에 입은 옷과 전란을 치르고 난 후기에 입은 옷이 많이 달라요. 좀 달라요. 제 눈엔 많이 달라 보이는데, 혹자들이, 특히 이제 제가 중국에 계시는 분들과 이제 중국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다 보면, 또는 한국사를 초기에 일제 식민지 역사를 좀 받으신 분들은, 야, 너무 중국을 다 받았잖아, 우리 복식, 한국 복식. 그 위에 있는 리더들은 다 중국을 입었어,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게 오늘 아니다라는 걸 좀 증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태조 이성계가 입었던 옷은 중국에서 사여받을 수도 있어요. 실록에는 태조 이성계가 중국에서 고명을 받고 복식을 사여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세종부터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때 당시에 명나라 이제 황제였던 사람들, 제위기가 이제 성조 영락제, 영락대전인가를 편찬하기도 하고,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웠죠. 실제로 주원장이 세웠고, 주원장도 거의 무인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태조 이성계처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송시대에, 즉 몽고족한테 막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몽고인들 나는 싫어 해가지고 자기 한족 조상들인 당나라나 송나라 때 복제나 의제나 제도, 정치, 문물들을 명나라 다시 부활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 당시 스타일로 입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는 한복 중에 혼례할 때 남자분들이 입는 옷들은 단령포라 그래가지고 당나라 스타일이 통일신라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전승된 거거든요. 현대까지. 근데 조금 덥죠? 이제 서서히. 자, 이 성조 영락제가 입고 있는 옷이 또 색이 다르죠? 당연히 노란색, 옐로우, 황제니까 너무 쉬워요. 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네, 벨트도 좀 다 막 그냥 보석이 번쩍거리죠. 굉장히 예리한 눈을 가지셨습니다. 여기 오신 어머님께서는. 자, 우측은 그 칼라가 아니긴 하지만 중요한 게 이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나 영조의 어진은 반신상이기 때문에 하단부의 스커트 부분에 뭐가 있는지는 잘 볼 수는 없는데, 유사한 구조는 사열을 받은 것은 맞거든요. 그 대신 완성된 옷으로
왕한테 준 거는 세종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원단을 그냥 감을 주고 그대들의 나라의 습속에 맞도록 입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세종대왕은 대단히 위대한 왕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실제로 세종께서 태종 이방원이라는 분이 위에 있는 정치 세력들을 다 잘라놔주고 진짜 문화 강대국을 만들 수 있도록 깔아주셨잖아요. 그때 세종이 집현전의 학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중화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초기에 어떤 의례 같은 것들을 도입할 때 명나라가 황제 의례를 안 줬거든요. 제후나 지방 군주들 정도의 의례를 줘서 세종대에 그걸 좀 정리를 했는데 그게 성이 안 차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오례라고 하는 국조 오례가 완성이 되고 그 오례를 하면서도 복식이 좀 제대로 갖춰졌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문화 강대국이 돼야 되는 나라인데 우리가 사실 과거에 천자였던 나라였었는데라는 문제의식을 갖고서 곤령포를 채택하지 않으셨을까. 용어 자체를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왜냐하면 곤자는 천자에게 쓰고 용자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이 황제들이 당시에는 스타일이 이렇게 옐로우에다가 용도 용이 용 모양을 좀 잘 보세요. 자, 이분도 명나라 황제신데 자, 시간이 이제 막 흘렀어요. 조선이 인난과 호란을 치렀고 이거는 조선 전기 시대 때 명대 황제가 입었던 약간 아까 전에 입었던 곤령포랑 비스무리한데 원이 되게 많이 있어요. 12개의 원이 있고요. 또 다른 게 뭐냐면 황제만이 장문 중에 12개의 문이라고 하는 걸 옷에다가 배치할 수 있습니다. 12장문. 여러분 나 15제국에다가 이렇게 12 아내를 두고 12제국 괴지둔수 이렇게 이런 뭐 동학 관련돼서 나오고 제국주의 할 때 뭐 12제국이라는 표현에서 천하 사방을 얘기할 때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씁니다. 동양학의 상수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그거는 전공도 아니고 설익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12개의 원형의 문양이 있고 그 다음에 12개의 장문이 들어갑니다. 그 장문이 들어간 옷을 명에서는 곤후, 그러니까 이건 청나라는 곤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곤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는 조선 후기가 들어갈 즈음에 명 황제가 입었던 곤복이 무덤에서 출토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용이 조금 자세를 바꾸고 있는 걸 캐치하신 분은 네, 눈썰미가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신종 황제, 즉 신종이 누구게요? 네,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에게 파병을 해줬던 그때 황제입니다. 신종이. 신종 만력제라고 하는 분이 곤복에 제가 제위를 지금 저거 잘못 썼네요. 1620 그 앞에 써야 되는데 좀 급하게 하느라고. 그래서 뭐냐면 태조 이성계나 명대 초기의 영락제 같은 분이나 그런 분들이 입은 옷은 용이 뛰어다니는 용이라고 하죠. 행룡이라고 그래. 행룡. 근데 앉아있는 이런 좌룡, 특히 정면을 보고 있는 용을 정룡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룡 양식이 명나라 때는 우리가 임진왜란이 바뀌는 그 즈음에 복식에 등장을 하고요. 그거는 사실 행룡보다 더 높은 지위를 표현하는 형태였어요. 정면을 보고 굉장히 발톱을 5개를 들이우면서 앉아있는 그 문양 자체가 그렇게 보이시죠? 눈을 부라리고 정면을 보고 있죠? 이제 또 이제 볼 텐데 이게 잘된 저희 대학교 겸임 교수님 김혜순 교수님 드라마 황진이의 복식을 맡은 분인데 이분이 이 제작진들이 주인공 한효주와 이병헌의 옷만 고가로 부탁을 해서 고증을 한 겁니다. 자, 제대로 고증이 좀 된 복식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설정이긴 합니다만 왕이 치장을 하고 있죠. 왕이 된 남자 광해의 첫 번째 도입 영상인데요. 왕이 어떻게 복식을 입는지를 그래도 나름대로 좀 전개하는 영상을 치고
자료로 좀 쓸만한 거라서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상투관을 꽂고 뭐 손톱에 매니큐어, 네일 아트 해드렸을까요? 뭐 그러진 않았을 테지만 뭔가 관리를 좀 들어갔다. 특별히. 자, 뒤에 걸려 있는 게 용포입니다. 그리고 안에 입고 있는 게 중단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태조 이성계가 안에 입었던 푸른 그 이너웨어 네이가 하나 있거든요. 받침옷. 그 받침옷이 있는데 이 광해에 보면 이병헌이 입고 있는 옷, 즉 선조가 전쟁을 치르고 나서 사실 거기에 이제 분단이 돼가지고 좀 막 이제 어지러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영상에서 보면 조선 전기는 개국 공신들과 훈구 대신, 즉 공신들 때문에 조금 힘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유학, 송대 주자학을 배워서 고려 때 조선으로 이렇게 유입되면서 학문이 전개돼가지고 어떤 관리로 등용할 수 있는 그 실력자들, 신진사류, 그게 이제 신진사례부라는 거죠. 시험 봐가지고 고시 패스 해가지고 관료로 막 올라가는 거고, 한 집단은 조상대대로 귀족 집안, 공신 집안으로 올라가는. 그러면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낙하산 공천이랑 나 입사시험 다 보고 들어왔는데 너희들 뭐 이 자식아 나보다 실력 없잖아. 뭐 이런 게 좀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조선 전반기 분위기인데 이제 선조 당시에 되면 뭔가 그 신진 사대부들이 갈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훈구대신과 신진 사료의 그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은 중종 때 많이 발생을 해요.